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 믿음의 눈이 필요했던 정탐꾼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담대하게 행동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의 실과 과일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는 자신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백성 모두가 부정적인 영향력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의 말, 행동, 자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은 40일간 정탐을 하다. 26절부터 33절은 부정적인 보고. 21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은 땅을 탐지하기 시작하였는데 신광야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탐지하였습니다. 신광야로부터 하맛 근처 르홉까지라는 말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를 말하며 온 땅을 정탐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세한 보고는 남쪽에서 맨 처음 가본 곳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정탐꾼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 세세,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또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도착하여서 거기에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 메었습니다. 또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정탐꾼들은 실제로 남쪽에서 북쪽까지 정탐하였지만 실제로 상세한 보고는 헤브론 지역에 대한 상황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골이라는 단어의 뜻은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돌아왔습니다. 26절에 보면 바랑 광야 가데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는데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데스라는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아카바 만의 북쪽 끝에서 서북쪽으로 1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아시스입니다. 27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으로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을 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젖과 꿀은 유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기름지고 풍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정탐꾼들의 시각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크며 또한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은 남방 땅 네겝 지방에 살고 있으며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 해변과 요단 강가에 살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이들의 보고가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을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풍요한 과일이나 좋은 땅을 본 사람도 있지만 도전할 수 없는 땅처럼 보고하기도 합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인데 헤브론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에게는 공포를 주었던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거의 전멸해 버립니다. 30절과 33절에 보면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하였는데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고 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정탐꾼과 대조적으로 유다 지파 출신 갈렙은 도리어 정복하자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평가하기보다는 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키가 장대한 자들이었다 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장대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본 시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첨가되어 자신이 추측하여 보고하였는데 32절에 악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눈으로 약속하신 땅을 보지도 못하고 잘못된 시각에 사로잡혀 결국 포기에 이르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정탐꾼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모습을 메뚜기라고 표현하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갈렙과 요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정탐꾼들도 각 지파에서 선발된 리더십입니다. 이들의 시각에 따라 백성들의 미래가 좌우되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약속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서도 끝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당당히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할 수 있다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비전과 마인드와 시각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도 훈련을 할 때에도 동일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러 나가지만 어떤 분들은 소용이 없다, 안 된다, 누가 복음을 듣느냐,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하지만 저는 이 말씀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주셨으니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실 것이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도전합시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틈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격려하며 외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